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다라 스토리지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박응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AWS 서밋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한 이 자리에서 저희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의 저의 세션 주제는 바로 스토리지인데요. 네, 시작하기 앞서 잠시 스토리지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지는 사전적인 정의로서 어떤 것을 또 무언가를 저장하는 것 또는 그 저장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IT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는 굉장히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갈 또 세계에 있어서 데이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에 생산되는 양 자체도 이제 현재도 물론 많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데이터는 더 많이 생산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AWS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바로 자다라 스토리지라는 스토리지인데요. 네, 오늘 강연에서는 자다라 스토리지는 또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VPSA라고 해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의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이 VPSA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VPSA가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스토리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AWS EC2 인스턴스 상에서 저희 스토리지가 어떤 식으로 연동되는지도 스태틱 데모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좀 자다라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다라 스토리지를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이시라면은 국내에도 또 많은 스토리지 벤더들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스토리지를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AWS 마켓플레이스 상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0개 이상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파트너로는 AWS를 포함한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AWS 기준으로 한번 저희 스토리지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을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미 지역은 이제 버지니아 리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리전, 그다음에 오레곤 리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리전, 이제 유럽 지역으로는 아일랜드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도쿄 리전과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 리전에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6년 1월에 AWS 서울 리전이 런칭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런칭과 동시에 AWS의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6년 3월에는 AWS 리전의 서울 리전에서도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라고 정의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던 그 스토리지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바로 왼편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컨트롤러 성능, 그러니까는 뭐 워크로드나 뭐 잡에 따라서 뭐 CPU나 메모리 개수가 다른 뭐 로우엔드급이라든지 미드레인지급, 하이엔드급 이렇게 스토리지는 크게 성능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네, 세 가지 형태의 많은 드라이브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뭐 SSD, 뭐 SAS, SATA 기반의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레이드 타입을 만드시는 것도 저희 스토리지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복제를 떠나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통적인 레이드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드 1과 레이드 5와 레이드 6, 또 이것을 스트라이핑으로 묶을 수 있는 레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시장에서 소위 한번 들어보셨던 셋나스, 블록 기반의 스토리지, 그 다음에 파일 기반의 스토리지를 모두 유니파이드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셨던 이런 스토리지의 기능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애저 서비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클라우드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용량 기반의 과금이 있습니다.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도 사용량 베이스로 과금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변경이라고 해서 기존 스토리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한번 그런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를 하셔서 사용 중에 좀 어떤 이슈가 있으셔서 뭐 컨트롤러를 변경하셔야 된다든가 또 디스크 증설이 필요하실 때 좀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기존 스토리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뭐 협의도 하셔야 되고 미팅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클라우드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그런 스토리지의 컨트롤러 성능을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 다운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용량 증설도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디스크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엔터프라이즈급의 스토리지에서 볼 수 있는 기능과 애저 서비스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자다라 스토리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VPSA라고 해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의 솔루션의 이름인데요.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스토리지 어레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스토리지 어레이입니다. 네, 잠시 짧게나마 저희의 아키텍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스토리지는 이제 쉐어드 기반의 스토리지라고 해서 스토리지의 자원을 여러 고객이 쉐어해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CPU나 메모리나 실제적인 물리적인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볼륨 형태로 서비스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좀 데디케이트한 형태의 자원을 사용하는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리지 하나를 구성하셨을 때 들어가는 이제 사용되는 CPU나 메모리나 실제적인 물리적인 디스크 하나하나까지 고객 전용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간의 성능의 간섭이 전혀 없고요. 또 독립적인 운영을 클라우드 상에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의 기능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짧은 소개 가운데 파일 및 블록 스토리지를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토콜 형태로 이런 서비스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NFS 프로토콜은 리눅스에서 사용하시는 NAS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에 CIFS 프로토콜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NAS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블록 기반인 아이스카시 프로토콜, AWS의 EBS랑 같은 형태의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프로토콜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스토리지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늘려가실 때마다 라이센스 형태로 이제 구매하시는 구매 비용이 따로 추가로 들게 되지만 저희는 이런 프로토콜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프로토콜은 다 무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사이즈가 있는데요. 저희는 단일 볼륨을
100테라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오신 분들 중에 기존의 스토리지를 한번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그 100테라의 볼륨을 만드는 게 그런 레가시 형태에서는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클라우드에 이게 올라왔을 때에는 이제 단위 볼륨으로 100테라를 만드는 스토리지 벤더는 아직까지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뭐 여러 기능들을 서포트하고 있지만 저희의 특장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 바로 라지 SSD 캐시 옵션에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에 I/O가 처리되는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바로 SSD 캐시를 리드 라이트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폴트하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SSD 캐시를 활용하신다면은 조금 더 성능 면에서 좀 더 좋은 스토리지, 또 성능이 좀 좋은 스토리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또 SSD 캐시조차도 일라스틱하게 또 늘리거나 또 줄일 수 있는 옵션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좀 많으시다든지 좀 잡이 좀 몰리실 때 이 SSD 캐시를 늘리셔서 성능을 조금 더 올리실 수가 있고요. 뭐 반대로 이제 잡이 끝나시면 이 캐시도 줄이셔서 이제 일라스틱하게 조정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무중단 업그레이드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PI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 자다라 스토리지의 기능을 보셨고요. 또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데이터를 좀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맨 왼편에 보시는 이 스냅샷 기능은 모든 스토리지 벤더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 스냅샷을 가지고 파일 및 볼륨 단위에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스냅샷을 활용해서 이 클론 볼륨, 복제 볼륨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제 볼륨은 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DB에 테스트나 개발을 하실 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테스트나 개발을 하시다가 데이터에 손상이 입으시면은 다 그게 바로 고객의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 클론 볼륨을 활용하신다면은 테스트나 개발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스토리지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하나를 더 두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매뉴얼하게 고객께서 스케줄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온라인 볼륨 마이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이기종의 스토리지 간에는 제공되지 않곤 있지만 자다라 스토리지 안에서는 무중단으로 온라인 중에 볼륨을 옮길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앞서서 레이드 레벨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법을 하나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레이드 레벨도 변경을 하실 때 이때 이제 레이드 6를 사용하시다가 레이드 1 형태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때 바로 무중단으로 또 볼륨을 옮기실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드라이브 타입을 변경하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토리지 시장의 디스크 중에 SSD 디스크가 가장 빠른 디스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SSD의 가격이 점차 이제 많이 하락세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제 어느 순간 그 하드디스크 기반의 디스크보다 더 싸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현재 지금 HDD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다가 SSD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 또 이때 온라인 볼륨 마이그레이션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기존의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없이 쉽게 또 볼륨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모든 데이터 보호 기능 또한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기능들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포탈상에서 VPSA라는 스토리지가 어떻게 프로비저닝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서 소개해서 자다라는 AWS의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이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별도의 포탈을 갖고 있고요. 이 포탈에 접속을 하셔서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는 화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있고요. 또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이제 사업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WS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AWS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리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8개의 리전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리전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제 스토리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I/O가 입출력될 때 처리되는 컨트롤러, 저희는 이제 I/O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디스크 형태를 고르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에 따라 또 스토리지 용도에 따라 몇 개의 CPU랑 몇 개의 램을 가진 I/O 엔진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스크를 고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지금 디스크 타입이나 용량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아키텍처에서 데디케이트하게 전용으로 물리적인 디스크를 고객에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에서 바로 물리적인 디스크를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금 기준은 어떤 형태의 I/O 엔진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몇 개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구매하시는지에 따라서 시간당 가금을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서밋 버튼을 누르신다면은 수분 내에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운데 보시는 이 IP 주소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서 NAS 볼륨을 마운트 하실 때 IP 기반으로 기존 스토리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륨을 마운트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그 I/O 엔진을 한번 고르셨다고 해서 바꾸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엔진 변경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 다운이 또 수분 내에 무중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올릴 수 있고 또 성능은 반대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토리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실 때 또 클릭 몇 번으로 또 수분 내에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이제 그 SSD 캐시조차도 저희가 일라스틱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사용할 때는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도 이 일시중지 버튼을 활용하신다면은 뭐 단발성의 프로젝트라든지 테스트를 하실 때 스토리지를 잠깐 꺼둘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끄신다고 하셔서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앞서 그 장표에서 저희가 1번, 2번으로 나뉘어서 컨트롤러랑 디스크 부분을 과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과금만 제외가 됩니다. 고객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보호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 관리 주소, 저희가 이제 관리 GU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EC2 인스턴스에서 이 관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스토리지에 논리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GUI가 웹베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볼륨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에 붙이고 어떤 서비스에 붙이실지에 대한 작업을 이 GUI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데모를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볼륨마다 또 이렇게 미터링 기능을 그래픽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볼륨에서 어떤 성능이 얼만큼 나오는지, 대역 버금도 얼마나 되는지, 또 반응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쉽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이제 앞서 마켓플레이스에 위치한 상품이기 때문에 AWS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마존의 다이렉트 커넥트 존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 물리적인 장비가 들어가져 있고요. 텐지 기반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중화시켜서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고객의 사용하시는 VPC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이 VPC 안에서 에이지에 상관없이 어떤 서버든지 간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볼륨을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스태틱 데모를 통해서 이제
EC2 인스턴스 상에서 볼륨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또 볼륨의 생성 과정과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GUI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GUI에 접속하신 화면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물리적인 디스크를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디스크들이 이제 고객께서 구매하신 물리적인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를 가지고 이제 레이드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레이드 1으로 지금 레이드 그룹을 구성을 할 거고요. 이 구성된 레이드 그룹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볼륨이 위치할 풀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풀은 뭐 레이드 그룹의 용량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풀을 쪼개서 뭐 용도에 따라서 풀을 쪼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SSD 캐시에 있는데, 이 캐시 사용을 이네이블 하셔야지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의 모든 기능, 그러니까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볼륨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볼륨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블록 볼륨, 이제 아이스캇이 이제 AWS EBS와 같은 형태의 볼륨과 NAS 볼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는 이제 윈도우 OS에서 붙여질 NAS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NAS 볼륨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름을 넣으시고 원하시는 용량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제출 버튼을 그냥 클릭하시면은 또 그냥 수초 내에 볼륨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윈도우 NAS 볼륨을 이제 EC2 서버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붙이실 서버를 이 탭에서 등록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도 자동 스크립트화를 해놔서 그냥 인스턴스 상에서 다운받아서 실행만 하시면은 또 수초 내에 EC2 인스턴스가 등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서버에 이제 윈도우 볼륨을 이제 SMB, CIFS 형태로 제가 붙일 겁니다. 네, 기존 스토리지도 이제 윈도우에서 NAS 볼륨을 마운트하실 때 내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란에서 마운트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도 동일합니다. 내 컴퓨터에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메뉴를 클릭하셔서 스토리지의 IP와 경로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NAS 볼륨이 윈도우 상에서 굉장히 쉽게 붙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요.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저희 레퍼런스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레퍼런스는 이제 해외 레퍼런스인데, AWS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길트라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모든 인프라를 이제 IDC에서 이용을 하시는 고객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폭주할 때,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특정 시기에 자꾸 서버가 다운되고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한 AWS로 인프라를 옮기신 대표적인 레퍼런스인데요. 그 길트의 AWS 환경에 저희 지금 자다라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 스토리지 사용량 대비 85%의 비용 절감한 성공적인 레퍼런스 중에 하나고요. 국내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H사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앞서 보신 길트의 예화와 같이 이제 모든 인프라를 이제 IDC에 두시고 사용을 하신 고객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 초를 기준으로 이제 모든 인프라를 AWS로 옮기셨는데요. 그때 이제 스토리지는 이제 2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AWS로 옮기시면서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자다라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셨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객사의 니즈는 바로 윈도우 환경에서 NAS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싶으신 니즈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환경도 똑같이 윈도우에서 NAS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옮기실 때 이제 이것을 뭐 변경하시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테고, 이제 CIFS NAS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선택해서 지금 잘 운영 중에 계시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업 스토리지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용 중에 계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K사의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R&D 스토리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버지니아 리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하시는 서비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뭐 서비스가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리전에 있는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K사의 니즈는 바로 고성능의 또 대용량의 블록 스토리지 볼륨이었습니다. 초기 이제 볼륨 사이즈가 거의 20TB가 이상의 단위 볼륨을 원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AWS에도 EBS라는 이름의 그런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일 볼륨으로 16TB까지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16TB 이상의 볼륨을 넘어서 이제 100TB까지 볼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K사의 니즈에 좀 적합한 스토리지였습니다. 네, 이제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카펙스라는 것은 이제 구매 비용입니다. 기존 스토리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이런 구매 비용으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오펙스 개념의 운영 비용,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시는 형태의 스토리지이고요. 또 스토리지 자원을 쉐어드하게 공유 형태의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의 자원, 실제적인 물리적인 디스크까지 데디케이트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스토리지와의 차별점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리눅스 베이스의 또 윈도우 베이스의 나스 프로토콜, 또 블록 스토리지 기반의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하나를 구매하시면 이제 유니파이드하게 이런 서비스를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단일 볼륨으로 100TB의 볼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용량의 단위 볼륨을 필요하신 고객이시거나 좀 미디어 쪽이나 뭐 백업 쪽에 좀 많이 이 기능이 장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SSD 캐시, 저희의 어떻게 보면 특장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SSD 캐시도 리드라이트 형태로 이제 디폴트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저희가 뒤처지지 않는 스토리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WS는 전 현재 지금 세계에서 이제 1등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인 걸 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는 그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저희가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WS 인프라를 사용하시면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같이 활용하신다면은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로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거나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스토리지적으로 조금 부족한 기능이라든지 조금 이슈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에게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AWS와 같이 코업해서 여러분의 이슈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강연이 끝나서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자다라 스토리지와 그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POC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한번 만져보시는 게 또 직접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가 드린 말씀보다 더 쉽게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미 AWS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나 뭐 앞으로 AWS를 도입하려고 계획하시는 고객 상관없습니다. 다 이 주소 manage.jadaraStorage.com 레지스터로 접속을 해주셔서 계정을 만드시고 POC 신청을 해주십시오.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 서포트 팀에서 성심성의껏 여러분께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AWS 상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